뒤에서 자기 부인의 험담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형님 와이프는 돈이나 잘 벌지. 우리 집사람은 처가에다 내가 준 돈 퍼주면서 평생 속썩이고 제대로 신경 한번 써준 적 없어요. 거기다 돈은 얼마나 밝히는지. 아주 처가며 집사람이며 돈 먹는 하마라니까요. 애들 아니었으면 전 벌써 이혼했을 거예요. 라며 씩씩대고 툴툴거리는데 험한 세월 토로하는 그 남자가 가식적이었지만 안 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부러 기분 맞춰주려고 인생 더 산 형님으로서 좋은 말을 해주었죠. 그래도 자네는 참 책임감 있는 모습이 좋아 보이네. 그런 안에 병 걸렸다고 뒷바라지 다 하고 챙기니 아주 멋있어. 자네 와이프도 병 깨끗이 나으면 자네한테 잘해야겠다. 라고 했더니 마냥 씁쓸해했습니다. 그렇게 그냥저냥 동지의 안에서 잘 지내고 있었던 찰나 어느 날 아들이 일찍 와서 아내를 같이 부축해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서로가 싸운 것 마냥 아무 말도 없으니 어색해서라도 무슨 말을 해야겠더라고요. 마침 저 멀리 옆 부부가 보이길래 한마디 했습니다. 참 부부로서 사는 게 쉽지 않아. 저 사람들도 여태껏 사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 같더라고. 얼른 와이프가 나아야지 마음속에 있는 갈등도 풀고 근심 없이 잘 살 텐데. 남자가 성실한 게 사람 괜찮은 것 같더라고. 하자 아내는 유달리 관심을 보이며 제게 옆 보호자에 대해서 캐물었습니다. 그래? 저 남자 당신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그렇지 않아도 옆에 부인이 그렇게 자기 신랑 자랑을 마르고 닳도록 하더라고요. 스포츠 마사지사라는데 돈 벌어서 부인 친정 구제해주고 부인도 어렵지 않게 살게 해주려고 수입 다 갖다 바치고 사람이 참 가정적이라고 하던데 생김새도 멋지고 훤칠하고 괜찮더라고요. 라면서 먼 발치에 있는 그 남자를 하염없이 바라보는데 저는 뭔가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더라고요. 느낌 탓인지 저를 도발하는 것 같았고 문득 열등감 때문인지 발끈의 자존심이 상해서 저도 모르게 빈정대게 되더군요. 당신도 저런 남자랑 살고 싶었던 거 아냐? 당신이 보기에 저 남자는 처가에도 떳떳하고 부인한테도 자상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좋아 보이잖아. 난 당신보다 경제적인 능력 없어서 맨날 처가 도움받고 살고 그림자에 묻혀서 당신에게 기죽어 할 말도 못하고 당신 식당에서 뭐하고 있나 아들 시켜 감시하고 당신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 아내는 저를 질렸다는 듯 바라보며 특유의 무시 어린 시선으로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지금 내뱉은 말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꼭 심신이 약해져 있을 때 당신에게 실망까지 해야겠어요? 이럴 때마다 정 떨어지는 거 알아요? 열등감만 가득 차서는 항상 날 못 잡아먹어 안달이고 내가 딴 남자랑 만났나 의심이 되면 말을 하라고요. 다그치기도 하고 화도 내면 되잖아요. 말도 못할 거면서 비겁하게 빙빙 돌려가며 사람 떠보기나 하고 지치게나 만들고 왜 나랑 이혼하기에는 잃을 게 많아서 겁나나 보죠? 유난히 정색을 하며 제게 화를 내는 아내는 제 손을 뿌리친 채 천천히 혼자 앞으로 갔습니다. 저도 잡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아들이 엄마 곁으로 가서 부축해 주려 했지만 아들마저 꼴보기 싫었던 건지 아내는 밀쳐버렸습니다. 아들은 저와 지 엄마를 번갈아 보며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아빠도 엄마 말처럼 너무 기죽지 말고 할 말 하시면서 사세요. 내가 볼 땐 아빠 정말 멋지고 좋은 분이신데 엄마에게만큼은 자꾸 뒷걸음질 치며 자신 없는 게 느껴져요. 이러다가 정말 엄마 아빠랑 끝나는 게 아닐까 걱정이에요. 유달리 아내에게 처지는 모습이 아들에게도 느껴졌나 봅니다. 자식 보기 창피하고 부끄럽더라고요. 좋게 생각하면 아내와의 좋고 행복한 관계를 위해 내 감정을 잠시 접어둔 것 뿐인데 나로 인해 왜 아내가 지친다고 하고 아들에게 조언을 받아야 하는지 갑갑한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허나 전 아직도 아내가 왜 화를 내는지 핀트를 못 잡고 있었어요. 집안의 기둥이신 마님께서 그런 남자가 좋다는데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 섣부르게 판단 말고 열심히 옆집 남자를 벤치마킹 해야겠다 생각만 들더군요. 그럴수록 아내와 점점 멀어지는 것도 모른 채 말이에요. 입원하는 시간이 길고 부딪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아내는
옆집 아내를 제외하고서도 그 남편과 재밌게 얘기를 나눴고, 저는 웃기게도 그 남자와 목소리며 행동이며 똑같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남자 흉내나 내는 절 부담스러워하며 밀쳐내기 시작했어요. 저더러 돌아가고 마음 편하게 간병인을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항암 치료를 받을 때마다 오히려 안색도 건강도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짜증이 늘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걱정이 되어 교수님께 찾아가 항암 치료에 대한 경과를 물었는데 딱히 별 문제는 없다 해서 안심하고선 돌아와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당신 몸 아파서 예민해진 건 알지만 조금만 평정심을 갖자. 나도 이참에 당신이 원하면 원하는 모습대로 고칠게. 같이 있을 시간이 많으니 대화도 많이 해보고 당신도 나도 좀 솔직하게 터놓으며 지내자. 여태 당신한테 묵힌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 나도 그래도 당신이 소중했기에 우리 가정이 소중했기 때문에 내 할 말을 못 냈다는 게 이런 식으로 결과가 올 줄은 몰랐어. 미안해 정말 라고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 속에 있는 진심을 전하며 아내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내는 이미 제게 마음을 닫았던지 건성으로 답한 후 피곤하다고 절 자꾸만 내몰려고 했습니다. 저도 그쯤 되니 화가 나더라고요. 할 만큼 했고 노력하고 싶은 내 마음이 짓밟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답게 살라 해서 나답게 살고 싶었는데 정작 그렇게 살려 하니 나를 바라봐 주질 않고 언젠가부터 먼 곳만을 바라보는 아내가 참 원망스러웠어요.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터지고야 말았죠. 아내는 다행스럽게도 스스로 경과가 좋아져 퇴원해서 통원 치료하며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병실을 썼던 그 와이프도 곧 퇴원을 해서 통원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가게는 장모님께서 대신 맡아주시는 통에 집에 맘 편히 쉴 수 있게 된 와이프는 종종 그 집과 만나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남자하고만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와이프가 몸이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암에 좋다는 음식들을 와이프에게 사다 주면서 살 때 조금 더 샀다고 저희 와이프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우리 부부 사이를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몸이 점차 회복되면서 다른 문제도 같이 해결하고 싶었던지 급기야는 저를 배신하고 말았죠. 저희 병원에서 갑자기 새로운 직원이 오는 바람에 급히 회식 자리를 갖게 되었고 저는 마지못해 참석하며 자리를 채우다가 아내에게 말했던 시간보다 조금 더 빨리 왔는데 제가 집에 들어온 것도 모른 채 집에서는 아내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야 말았습니다. 저한테 딱 들켰을 때 후다닥 잽싸게 자리를 뜨려는 그 남편은 어찌나 급했던지 얼굴을 필사적으로 가린 채 베란다로 나갔는데 갈 데가 없었는지 면상을 드러냈고 저는 피눈물을 삼킨 채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흠씬 후드려 패도 아내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는 이 기회에 속에 잠자고 있던 말을 꺼내 도리어 제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우리 이혼해. 나 당신이랑 이혼하려고 이랬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남들은 부부 중 하나가 병 걸리면 그걸로 사랑을 느끼고 회복된다고 하던데 나는 병 걸린 덕분에 더 확실히 알게 됐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내가 암에 걸린 덕분에 삶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고 인생 낭비해가며 불행해지기도 싫어.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당신도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여자랑 만나서 사는 게 좋겠어. 당신 열등감 평생 지긋지긋하게 봐왔는데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어. 나같이 바깥에서 돈 벌고 하는 여자보다는 당신이 원하는 현모양처 여자를 찾아보도록 해. 그만하자.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이 약물고 죽어도 이혼 못 해준다고 너 따위가 유책 배우자면서 어딜 감히 내게 이혼 얘기를 들먹이냐고 목에 핏대가 서도록 소리쳤어요. 아내는 아랑곳 안 하고 제게 달려들어 제 핸드폰을 빼서 방금 제가 찍어 저장된 바람핀 결정적인 장면들을 우리 집 식구들에게 뿌렸습니다. 또 미쳤냐고 뭐하는 짓이냐고 휴대폰을 억지로 뺏어 들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아내의 치명적인 사실은 모두에게 퍼져나갔고 저는 한마디로 열등감 투성이지만 돈 때문에 외도를 저지른 아내를 참아주고 억지로 산 그런 남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는 유책 배우자면서 집을 나간 후 제게 이혼 소송을 했고 법원에서는 유책 배우자가 이혼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 기각 처리를 했지만 우리 부부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누나는 재산 반씩 가르고 위자료 악착같이 받아내고 이혼하라고 종용했지만 저는 아직도 아내를 사랑하기에 절대로 이혼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아내랑 잘해보려고 하는 건 제 욕심일까요? 많이 참기만 했던 건 다 아내를 위해서였는데 그녀는 왜 내 진심을 모르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죽어도 절대로 이혼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법적으로라도 그녀를 붙잡고 있을 겁니다.